서울 관악가 박민규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님, 취임 직후부터 관세 협상 타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 도시철도 서부선에 대해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면 서부선은 민자투자 사업으로 서울 소외 지역인 서남권과 서북권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서 관악구를 시작으로 동작구,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까지 6개 자치구를 남북으로 총 16km, 16개 역이 있는 노선입니다.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면 서부선 사업은 2008년 최초 사업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에 12년 만인 20년 6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 21년 5월에는 서울시가 두산건설 컨소시엄을 서부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민자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그런데 최근 인건비, 원자재비 등 공사비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본래 사업비로 도저히 사업 추진이 안 돼서 사업비 조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1년 4월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은 서부선 사업 추진에 관심이 전혀 없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도 공사비 증액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23년 9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서부선 실시 협약안이 부결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0월에서야 뒤늦게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물가 특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민자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서 총 사업비의 4.4% 범위 내로 물가 변동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비 상승분의 4분의 1에 불과한 부족한 조치였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실제 건설 현장의 자재비, 노무비, 장비비 등 변동 가격을 반영한 노란색의 건설 공사비 지수는 공사비가 급등했던 21년부터 22년까지 21.8% 증가합니다. 건설 분야의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회색의 건설 투자 GDP 디플레이터는 16.4% 증가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부는 물가 특례로 공사비 증액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공사비 상승분의 4분의 1 수준인 4.4%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 말고는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드디어 21년 우선 협상자 선정 후 3년 7개월 만에 서부선이 민간투자 심사가 통과됩니다. 하지만 이미 사업은 회생 불가 상태로 망가졌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와 오세훈의 서울시는 서부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서울교통 소외지역 6개 자치구민의 희망을 꺾어버렸습니다. 현재 건설 출자자의 59%가 탈퇴했고 2달 남은 올해 말까지 신규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은 멈춥니다.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의 탁상 행적 때문에 시공사와 투자자들이 서부선을 포기했고 사업 추진이 5년째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님,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공사비를 현실에 맞게 제때 반영했다면 서부선 사업은 착공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서부선 사업이 지금 총사업비 증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특례 이외에 민자사업 추진 여건상 또 어떤 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추진하는데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저희들 서울시와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말 서부선이 또 실패하게 된다면 아마 이거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 실패로 남을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근데 서울시 다른 도시철도 사업의 유례 신사선을 보니까 22년부터 23년까지 서울시와 시공사가 협상해서 자재비 급등분을 반영하려고 했지만 증액 공사비를 반영할 그땐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심사에서 증액액이 부결된 겁니다. 위례 신사선 시공사였던 GS건설은 15년부터 24년까지 4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면서 봤지만 그래도 사업을 포기했고 결국 서울시는 본 사업을 작년 12월 재정사업으로 전환합니다. 사업 기간은 3년이 늘었고 추가된 재정 부담만 1조 2천억에 달합니다.
위례 신사선은 아마도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정책 실패, 골든타임 놓치게 만들었고 공사 지연과 재정 낭비의 막대한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 겁니다. 이제 위례 신사선의 실패가 서부선의 실패로 이어지기 직전입니다. 또한 GTX C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사업비 증액에 대한 협약체결 건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법적 분쟁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십억의 소송 비용도 발생할 수 있고 참여사들의 비용 부담과 고통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 실패를 만든 책임자가 누구인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책임자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시장 요세훈, 기획부 장관, 전 기획부 장관 추경호, 최상목. 이 사람들은 국가재정이 1조 2천억이라는 심각한 손실을 위례 신사선의 실패로 초래했습니다. 서부선마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면 노선 길이가 위례 신사선보다 2km 더 길기 때문에 재정 추가액을 1조 2천억이라고 감안해도 무려 2조 4천억이라는 재정을 낭비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사실 서울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민자 적격성 평가 중 지역 균형 발전 항목이 제외되어 왔습니다. 사업성 평가가 경제성, BC 중심으로만 이어지기 때문에 토지비와 공사비가 높은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은 불리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서울 자치구별 교통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데 강남구는 8개 노선 28개역, 서초구는 5개 노선 22개역, 강서구는 4개 노선 21개역입니다. 서초구 바로 옆 관악구는 1개 노선 5개역뿐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지하철역 개수와 아파트가 비교한 표입니다. 강남, 송파, 서초, 소위 강남 3구는 교통 인프라가 풍부해서 아파트 값이 상당히 높은데 반면 서부선이 절실히 필요한 관악구, 서대문구, 은평구는 부동산 가격이 낮습니다. 바로 교통 인프라 차이가 곧 주거 격차,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건데 이런 저의 문제의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뭐 대안을 좀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은 도시 균형 발전의 핵심 사업이었는데 현행 공사비 기준으로는 사업 착공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보수적인 민자사업 평가와 실제 물가 반영을 외면한 정책 실패가 서부선 지연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서울시도 서부선 지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이후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서남권과 서부권의 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한 오만한 행적의 당사자가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서부선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 주시고 국감 직후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